네, 반갑습니다. 김창희입니다. 제가 오늘 대구에 지금 한 30분 전에 이제 SRT 타고서 왔는데, 네, 사장님들, 아침 일찍 오시느냐고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네, 제가 제일 힘들었겠죠? 4시 반인가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일단 7시 타고 내려왔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일단 유산화 코리아 세일즈 마케팅 담당하고 있고요. 네, 김창미라고 하고 앞서 사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는 면역학하고 이제 미생물학 좀 전공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업계에 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런 영양이라든가 건강 관련해서 조금은 남들보다는 조금 지식이 좀 깊게 알고 있고요. 저희 그 유산화 제품 개발함에 있어서 좀 이제 코리아 대표 해가지고 좀 이제 본사랑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저희 그 세일즈 부서에 이제 이벤트라든가 이제 프로모션 관련해서도 좀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꽤 많으시네요. 제가 오늘 강의 수준을 조금 측정을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 오늘 강의 수준 조금 낮춰서, 왜냐면 사장님들 이제 저희 그 유산화 코리아를 좀 오랫동안 해오셨던 사장님들이라면은 조금 이제 심화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일반적인 얘기로 좀 건강 관련된 영양 관련된 얘기를 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좀 나누세요. 오늘 또 어려운 제품 강의와 영양 강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일상의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제품 소개에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 잠깐만 좀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저희 그 1992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미생물학자이자 면역학 박사이신 마이롱 렌츠 박사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생건강 뉴트리션 회사이고요. 여기 앞서 보이는 신문은 1997년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신문지에 소개된 회사인데요. 이제 그 네트워크 회사에서 좀 가장 그래도 이제 성장을 크게 하고 있는 회사를 소개한 지면인데, 여러 회사의 CEO분들은 이제 정장이나 또 양복을 입고 계신 모습인데 저희 렌츠 박사님만 실험실 가운을 입고 계십니다. 그만큼 저희 회사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닌 사람의 건강이라던가 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한 과학자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이다 보니까 제품 자체가 정말로 우수한 혁신적인 과학을 바탕으로 개발한 제품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그 윤리적인 경영과 또 투명한 경영에 바탕을 해서 1994년도에 뉴욕 증시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식 요즘 많이 하잖아요. 주식에서도 저희 유산화라고 검색을 하면은 저희 회사가 얼마큼 경영이 잘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제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의 이제 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유산화 연구개발진이 한 150명의 이제 그 박사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R&D 쪽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면서 제품 개발을 독자적인 포뮬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제품과 영양 강의를 좀 드릴 건데요. 우리 저희 회사 이름이 글로벌 세포과학 뉴트리션 전문 회사예요. 이제 얘기하듯이 세포 과학을 집중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우리가 세포 하면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약간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우리 몸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성분 같은 경우는 한 몇 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냐면은 한 36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한 28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36조와 28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솔직히 건강인 것 같아요. 저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불편하고 건강하지 않으면은 모든 걸 즐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 건강에 특히 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많은 28조나 되는 세포를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를 하는지 잘 모르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어릴 때부터 한 3세부터 이런 책을 좀 아이들한테 알려줬던 것 같아요.
야, 우리 몸은 말이야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입을 통해서 위를 거쳐서 장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배출을 하는 그런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쳤고 저희 엄마한테도 이런 내용을 어릴 때 많이 배웠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때까지 이 내용을 항상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뭐 애 낳고 뭐 살다 보니까 이걸 또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이 건강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이해를 가장 필요로 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강의에서 이 내용을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자,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우리 그 건강하려면은 보통 어르신들이 말하는 게 야,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기본 원리예요. 그럼 우리 잘 먹는 게 우리는 뭐라고 하냐? 좋은 음식들로 채워주면 돼요. 우리 너무 단순해요. 좋은 영양소로 채워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잘 먹었으니까 잘 싸면 돼 이거잖아요. 잘 싸려면은 나쁜 것들을 잘 비워주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자면 돼요. 이게 기본 원리인데 이런 기본 원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부터가 잘못됐거든요. 이 체형부터가 잘못되다 보니까 하나 둘씩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살짝씩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식단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채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잘 채우지 못해요. 한번 제가 오늘 다들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떼시고 하니까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좀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분에게 여쭤볼까요? 오늘 혹시 아침에 뭐 드셨나요? 밥이 먹었어요. 네, 그렇죠. 나가는 하고 그걸 먹어. 건강한 식단을 좀 그래도 하셨나요? 네. 좋은 정답. 아마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이 영양에 대한 그래도 좀 개념이 있으시고 이 건강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식사를 아마 머릿속에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식단을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이제 바깥에 나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고객을 만나든가 좀 여쭤보면은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치킨에 뭐 맥주 먹었어요. 이런 분들 많고요. 아니면 소주에 뭐 삼겹살 먹었어요.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냥 아침은 라면 먹고요. 뭐 점심은 뭐 떡볶이랑 오뎅 먹고요. 순대 먹고요. 저녁은 치킨에 피자 시켜 먹고 뭐 이런 식단이 너무 많아요. 이 체형부터가 어그러졌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식습관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아빠가 이렇게 먹으면은 애기들도 그렇게 먹어요. 가족 자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먹으면은 이 세포가 건강한 상태로 성장을 할 수가 없고 비대해지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 어릴 때 먹었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먹게 돼요. 그래서 요즘 MZ 세대들 보면은 이미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아주 외국인처럼 초고도 비만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그 반면에 굉장히 또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고 먹는 거를 아주 깐깐하게 선택을 하셔서 또 아주 날씬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이게 약간 빈부격차처럼 이 건강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자랐을 때 세대만 해도 그냥 엄마가 그냥 현미 잡곡밥 주고 뭐 이렇게 건강한 뭐 할머니가 밥 차려주고 해가지고 좀 잘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많이 극과 극으로 좀 변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외모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좀 이렇게 봤을 때 좀 이렇게 건강한 피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분은 분명히 생활 습관도 아주 건강하시고 식습관도 아주 건강하실 거예요. 근데 이미 망가지신 분들, 특히 이제 뱃살 위주로 많이 찌신 분들은 물어보나 마나 이분들은 아마 어그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 게 건강한 식사는 옛날처럼 흰쌀밥 먹고 뭐 된장찌개 먹고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채소가 50% 기본으로 챙기셔야 되고 단백질이 25%예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통곡물, 잡곡 위주의 탄수화물로 드시는 게 25%의 건강한 식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쭤보면은 고탄수화물 식사를 많이 하세요. 옛날부터
이 흰쌀밥에 대한 좀 집착이 있기 때문에 밥, 그다음에 빵, 면, 떡 이게 이제 고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밥, 빵, 면, 떡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 특히 이 식단은 노인분들이 되게 또 많으세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대충 떡 먹으면 돼. 그냥 라면 한 끼로 그냥 국수 먹으면 돼. 그냥 밥에 그냥 먹었어. 이렇게 단백질이 없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남성분들은 문제가 염분 식사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라면이라던가 이제 뭐 냉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국수라던가 이렇게 면 종류죠. 짜장면이라던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면 식사 위주로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세요. 주위에 어떤 식사를 주로 하시는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빔밥에 약간 된장찌개도 조금 염분이 많기는 하지만 좀 두부는 또 좋잖아요. 그래서 콩도 좋고 어쨌든 그런 식사. 그래서 우리가 영양학자들이 좀 피해야 되는 식사가 흰색 음식을 피하라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흰색 음식은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흰 소금, 그다음에 흰 지방. 이 지방이라고 흰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기 굽고 삼겹살 구우면 하얀색 지방 생기잖아요. 그렇게 포화지방 많은 거 아니면 이제 마가린이나 버터 이런 게 이제 빵에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흰색 식품을 피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 식사가 꼭 이런 거를 한 번씩은 먹게 돼요. 한 번이 아니라 세 끼를 다 먹을 때도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 이렇게 나쁜 식습관을 하게 되면은 10대나 20대 때도 문제지만 이게 30대가 넘어가면은 몸이 이제 나이살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이살이라 하면은 우리는 보통 뱃살, 체중도 중요한데 이 뱃살부터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E티형 몸매로 바뀌어요. 배는 나오고 팔다리 얇아지는 E티형 체형으로 바뀌는데 이런 식습관이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얘기를 할 때 대사증후군이다 얘기를 해요. 대사? 대사가 뭐예요? 벌써 이렇게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네 하는데 대사는 기초대사량 아시죠? 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기본적으로 내 몸이 사용하는 그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내 몸이 먹기는 했는데 안 써. 공장이 가동이 안 돼. 그리고 어디다가? 배에다가 자꾸 차곡차곡 지방으로 쌓는 거예요. 이 배에만 쌓는 게 아니라 피하 지방에도 쌓고요. 내장 지방에도 쌓고요. 간에도 지방을 쌓아요. 그래서 지방간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몸속 깊숙이 다 이제 팔뚝에도 쌓이고 뭐 다리에도 쌓이고 엉덩이도 쌓이고 뭐 전체가 다 동글동글하게 있는 사과형 몸매, 배형 몸매로 바뀌게 돼요. 그게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대사증후군이 왜 문제가 많으냐면은 한국 사람 중에 3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이고 그 기준이 첫 번째가 복부 비만. 지금 한번 배 한번 만져보세요. 잡히세요? 옆구리 잡히세요? 네, 잡히면 이건 빼야 돼요. 누군가 그랬어요. 달리기를 할 때 흔들리는 건 다 살이라고. 그래서 그 흔들리는 건 다 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달리기를 하면은 저도 당연히 흔들려요. 그래서 여기 엉덩이가 흔들리는구나. 여기 옆구리 뒤에 살이 흔들리는구나. 팔뚝이 흔들리는구나. 이건 다 빼야 되는 거예요. 특히 배가 많이 흔들리면 또 운동하다 보면은 이게 또 흔들리는 애들은 또 가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리둘레로 기준을 따지면은 남자는 35인치 이상, 여자는 31인치 이상. 근데 이게 남의 얘기 같은데 이제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잖아요. 40, 50대들 뭐 그 이상 뭐 60대 보시면은 다 배가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다 안고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사증후군이 허리둘레뿐만이 아니라 혈압을 높여요. 첫 번째로. 그래서 혈압 관리가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하면은 고지혈증 같은 게 이제 증명으로 나오고요. 이제 지방간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혈당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게 살만 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혈압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같이 이제 그 지방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당뇨 같이 혈당도 문제가 생겨요. 이게 쓰리콤보로 같이 찾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을 관리를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망 원인을 조금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을 봤더니 1위는 암이에요. 두 번째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뭐 당뇨병, 그 다음에 고혈압성 질환이 이제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데 이게 다 대사증후군하고 연관된 질환이에요. 그래서 특히 2위와 3위를 하고 있는 거는 보통은 다 이제
비만이신 분들이 이런 질환들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식습관이라던가 운동 습관이라던가 이제 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말은 쉽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어렵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신 분들, 근데 사장님들은 아주 다들 날씬하세요. 제가 보니까 혈색도 좋으시고 이미 건강관리를 뉴트린을 드시면서 잘 하시고 계시고 아마 잘 섭취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사증후군에 아까 말했던 그 4가지 사항, 5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은 고혈압일 가능성이 3배가 높아지고 이제 3개 이상 다 해당이 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사망률에 대한 뭐 27배까지도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환이 뭐 생길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오늘 영양을 알려드리러 왔잖아요. 그래서 영양에 대한 처방을 조금 드릴 예정이에요. 보도록 할게요. 그냥 우리가 이거는 되게 통상적인 얘기인데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식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조금 말씀하세요. 채소 50%,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단백질 25.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25는 통곡물. 통곡물 25.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조금 하면서 식습관을 빵을 먹고 싶어도 이거 빵 하나를 다 드시지 마시고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고객한테 이거 먹지만 하면은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게 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먹자예요. 그러면은 라면을 매일 드시는 분이 계신데 이걸 조금 개념을 알잖아요. 라면의 횟수가 조금 일주일에 7번을 드셨다면 3번으로 줄고요. 점점 이걸 알면은 2번으로 줄고 1번으로 줄어서 거의 안 드시게 되는 패턴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우리가 습관이기 때문에 한번 습관적으로 드셨던 분들은 계속 생각 없이 그렇게 드세요. 계속 생각 없이 이렇게 좀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개념이 있다면은 내가 먹을 때도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쉐어할 때도 나 이거 막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조금 먹게 돼요. 그냥 조금씩 드세요. 치킨을 먹더라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솔직히 조금만 드세요. 그 조금 먹는 게 되게 어렵겠지만 좀 많이 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치팅데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드세요. 이틀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나는 어제 삼겹살 먹고, 나는 치킨 먹고, 다음에 햄버거 먹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딱 봐도 알잖아요. 이 식단은 안 좋아.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요. 이 목표를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한 번 하긴 너무 힘들어. 지금 습관이 너무 어그러졌어. 그러면 일주일에 딱 3번만 먹자. 내가 한 번 봤더니 식사 일기를 썼더니 7번 다 먹네? 그럼 나는 한 반, 개목표 반으로 줄이자. 그 다음에 또 줄여, 또 줄여. 이러다 보면은 안 드시게 되거든요. 그런 습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운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맨날 나 운동한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요. 이게 안 돼요. 왜냐면은 저는 제 생각은 내가 만약에 밥을 먹잖아요. 운동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오늘 바빠서 운동을 못했어. 그럼 밥량을 반으로 줄이셔야 돼요. 네. 내가 좀 밥을 아주 풍족스럽게 아주 배 빵빵할 때까지 먹었어. 그러면 운동 무조건 7,000보 걸어. 저희 헬스라이프 챌린지 하면서 의무적으로 7,000보 걷게 해드리잖아요. 무조건 저는 하루에 거의 만약에 뛰면 2만 보씩은 뛰고 그래요. 네. 나이가 이제 거의 50이 다 됐는데도 네. 그럼 꾸준히 관리를 하고 50까지 아니고 40대 뭐 중반, 후반이긴 한데 뭐 하고 나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운동은 필수입니다. 뛰기 힘들면 걷기라도 하셔야 되고 걷기 힘들면은 조깅이라도 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식습관이에요. 그래서 운동은 또 너무 좋은 게 장운동을 해요. 연동운동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이 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변비라던가 이런 노폐물 배출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운동하면 목말라서 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또 디톡스에도 너무 좋아요. 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운동은 필수예요. 필수. 네, 저는 20대 때도 수영을 했고 30대 때는 뭐 필라테스나 헬스를 했고 뭐 지금 40대 때는 요가나 명상을 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을 하시면서 꾸준히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운동은 오늘 좀 지금 약간 결심하신 것 같아요. 해야지 미루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그다음에 요즘 문제예요. 이 스트레스 관리가 요즘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잠을 이렇게 뭐가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드신지 좀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환경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똑같대요. 모든 뭐 좋은 상황이면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한테는 다 똑같지만 이거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다들 똑같이 힘들다고 해요. 뭐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 기쁜 일도 있지만 이걸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각자 다르잖아요. 그 시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좀 뭐 멍 때리기 명상 아니면 좀 약간 정화를 할 수 있는 정신 마인드셋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운동을 하면 또 좋은 게 이유가 뭐냐면 몸이 피곤하면 그냥 자요. 근데 몸이 되게 많이 먹고 아까 이렇게 말했듯이 제가 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잡스러운 걸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잡스러운 거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잖아요. 잠도 잘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먹고 좋은 운동하고 그 다음에 몸이 피곤해서 그냥 툭 숙면을 하면은 아까 어르신들이 말했던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은 이게 오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더 밝은 정신으로 또 맞이할 수 있고 또 어려운 게 바로 음주하고 흡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누구는 흡연은 뭐 개취 아니냐, 뭐 개인의 취향인데 이거를 뭐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뭐 본인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음주도 조금 내가 이 술에 대한 관념이 있다면 조금씩 줄이는 거. 맨날 술 드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위에.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더 습관이 돼서 끊기가 어려운 게 술인데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식습관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증후군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게 좋은지 좀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뭐가 좋을까요? 단백질. 단백질 식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좋은 탄수화물. 일반 식사로는 잡곡밥이 가장 좋고요. 콩 들어가고 뭐 현미 들어간 잡곡 드시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지방. 네, 그래서 뭐 라면, 도너츠, 과자, 팝콘 이런 나쁜 탄수화물이나 나쁜 지방보다는 좀 고등어구이처럼 좋은 지방을 드시는 게 불포화 지방산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가 먹은 그 단탄지라고 하잖아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대사를 촉진해주는 기초대사량을 높여줄 때 필수예요. 그래서 살을 빼려면요, 요 두 가지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이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없으면 연소가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드셔야 되는 게 좋고, 다섯 번째 뭘까요? 유산균. 그 다음에 물. 요 6가지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유산화에는 단백질이 포함된 이제 아침 식사를 대신할 수 있고 식사 대용 식품이 뉴트리밀 액티브가 있고요. 저희 그 뉴트리밀 액티브에는 일단 제가 말하는 5대 영양소가 완벽하게 영양학적으로 처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해 드리고 이 칼로리 부분에서도 236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요. 뭐 어떤 데는 뭐 99, 뭐 90, 뭐 100, 110 이런 쉐이크도 있는데 그건 너무 낮아요, 영양학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로리가 그래도 한 200에서 이제 우유와 좀 같이 드시면 한 300 정도? 저희가 한 끼 식사에 드셔야 되는 칼로리가 보통 700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간식을 먹고 빵을 먹고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렇게 2,500, 뭐 3,000까지도 가. 고기 또 많이 드시면은 뭐 3,000 훌쩍 넘잖아요. 그래서 한 끼 식사는 꼭 이렇게 좀 식사 대용을 할 수 있는 뉴트리밀 단백질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뉴트리밀 액티브에는 단백질이 20g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복합 식이섬유가 10g이 들어가 있고 15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 그냥 드시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했던 건강한 식사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단백질, 그다음에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양 처방을 한다면 뉴트리밀 액티브를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제가 말했지만 빵이나 라면 많이 드신다 했잖아요. 그거를 뉴트리밀 식사로 단백질 식사로 바꾸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ET형으로 바뀐다 했잖아요. ET형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매가 ET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몸은 이제 뼈가 있고 뼈를 감싸고 있는 게 근육이잖아요. 근육은 뭐가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빠지는데 그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근육에 이제 단백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복합 식이섬유에 해당되는 5G 플러스가 있고요. 저희 그 5G 플러스는 차전자피 식이섬유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배변 활동을 정말 좋게 해주고, 이 식이섬유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혈관을 떠돌고 있는 당과 콜레스테롤을 잡고 배출을 시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당과 그다음에 고지혈증 같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가 5G 플러스를 적극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물과 만나면 스펀지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게 우리 장에 있는 찌꺼레기 그 노폐물을 싹 흡수를 해서 같이 배출을 해요. 그래서 얘는 스펀지처럼 내 몸에 들어오면은 당이 많다 그러면은 당을 잡고요. 콜레스테롤이 많다 하면 콜레스테롤을 잡고, 노폐물이 많다 하면 노폐물을 잡고, 그거를 배변으로 배출해주는데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 제품을 설명을 할 때 좀 말씀드리는 게, 우리 방 청소 맨날 하시죠? 네. 집안 청소 막 맨날 하시잖아요. 그 먼지도 하고 뭐 다 하시는데, 우리 몸 청소 하셨어요? 몸 청소 잘 안 해요. 이게 청소부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 빗자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전자피 식이섬유를 좀 많이 권해드리긴 해요. 그래서 내 몸이 연식이 있잖아요. 뭐 차에도 연식이 있듯이 내 몸에 연식이 있는데, 내가 한 40년 동안 살면서 청소를 한 적이 없다면 이게 청소 역할을 하는구나 내 몸에. 그래서 이게 해독에 좋구나라고 설명을 마시 하시는데, 그 원리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FOS 액티브도 식이섬유 제품 중 하나인데, 이 제품은 일단 내 뱃속에 있는 유산균한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포커스는 차전자피는 좀 온몸에 조금 혈관 위주로 해서 청소를 해준다면은, 이 FOS 액티브는 장에 포커스를 맞춘 식이섬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는 FOS 액티브가 너무 좋다. 장 쪽 얘기가 나와서 제가 프로바이오틱 얘기할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아까 세포 몇 개를 이루어진다 했죠? 남성분들은 36조, 여자는 28조 세포인데, 우리 몸에 또 같이 사는 애들이 있어요. 바로 미생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미생물 세계인데, 이 뱃속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안에 다 깊숙이 다 있어요. 위에도 있고, 입안에도 있고, 뭐 뱃속에도 있고, 대부분 여기에 있어요, 배에. 근데 이 균들이 몇 개나 되냐면 100조가 가능해서 100조. 부자죠. 우리 몸 되게 똑똑하고 부자예요. 우리 28조의 세포도 있는데 균들도 100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100조가 내가 아까 말했던 잡스러운 것들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얘가 균이 곰팡이가 많아요. 내 뱃속에 뭐만 먹었다면 장트러블이 자꾸 생긴다. 뭐가 변비가 했다, 설사를 했다, 뭐 매운 거 먹으면 또 쏟고 막 이런다. 이런 게 다 장트러블이거든요. 그럼 배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건강하지 않은데, 세포도 건강하지 않은데 여기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곰팡이가 많이 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잡스러운 거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내가 건강한 식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 좋은 균들이 잘 살아요. 아까 말했지 뭐 FOS 액티브다, 뭐 차전자피다, 뉴트리밀처럼 건강한 영양을 많이 채우면요 좋은 균이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먹어도 나는 뭐 멀쩡해. 누구는 막 식중독 걸리고 막 장염 걸려도 난 멀쩡한데 이러면은 난 기본적으로 평소에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잘 관리를 하는데 좀 중요한 게 바로 FOS 액티브입니다. 자, 이렇게 대사증후군은 좀 장쪽 얘기를 좀 했고요. 영양학적으로 이제 혈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좀 나이가 들수록 또 혈관 건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혈관을 얘기를 할 때는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딱 먹은 음식이 혈관을 타고 영양분들이 뭐 지금처럼 공부를 하면은 머리에도 영양분을 넣어줘야 될 테고, 저를 보시면 또 눈에도 영양을 넣어줘야 될 테고, 또 숨 쉬려면 코에도 영양을 줘야 되고, 또 심장 뛰니까 심장에도 영양 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팔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절에도 영양 주고, 근육에도 영양 주고, 이게 다 혈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혈관이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또 노화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도로로 얘기를 해요. 이 혈관은 우리 몸에 나뭇가지처럼 도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이렇게 배달시키는 차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포화지방처럼 이렇게 거대한 지방을 가지고 다니는 도로에 덤프트럭에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로가 어떻게 돼요? 패이겠죠. 그리고 공사를 하겠죠. 그리고 뭔가 길을 막겠죠. 그게 혈관을
이렇게 혈관을 좁게 해주니까 8차선 도로가 4차선 되고 2차선 되잖아요. 그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저림을 느낄 수 있게. 그게 혈관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혈관이 도로가 노후화된 거. 그러면 다시 재포장해줘야 되잖아요. 그 도로 다시 막고선 재공사 하듯이 우리 몸의 혈관도 똑똑하다 했잖아요. 재포장을 해요. 근데 재포장을 할 때 뭐를 쓰냐? 바로 이런 바이오메가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가지고 재포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메가가 혈중에 있는 중성지질이나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도로가 이렇게 좁아진 거를 이런 이 찌꺼기 혈관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싹 제거를 해주면서 다시 8차선으로 넓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메가3가 옛날에는 혈액순환에만 좋은 거 아니에요를 했는데 요즘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처럼 필수 영양소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기초 영양으로 바꾼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노란색으로만 표시가 됐었는데 기초 영양 이제 비타AO나 코어 미네랄처럼 색깔로 기본을 바꾸면서 기초 영양으로 그래서 필수로 좀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바이오메가가 좋은 이유는 특히 이제 그 뇌 건강이라던가 눈 건강에 너무 좋아요. 이 얘기는 임산부들이 태아 건강을 위해서 필수로 먹어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성장하잖아요. 그럴 때 아이의 인지 기능이라던가 이제 망막 기능, 이제 시력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바이오메가이기 때문에 이 영양을 좀 아시는 의사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뭐뭐 권하죠? 기형아 방지 위해서 엽산, 그 다음에 오메가3를 필수로 권하기는 해요. 그만큼 필수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혈행 개선, 또 혈중의 중성지질 개선, 기형의 개선, 건조함 등 개선, 임산부나 수유부에서 필수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게 혈관 건강에 중요한 게 바로 코키논이에요. 이 코키논은 특히 심장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심장, 우리 심장 안에 이 코키논의 온몸에 이제 혈관인데 분포도를 봤는데 여기에 가장 많아요. 코엔자임 Q10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심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심장이. 그만큼 우리가 사람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심장이 멎으면서 사망이 되듯이 이 심장 건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심혈관 건강에. 그 핵심 영양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바이오메가도 중요한데 코엔자임 Q10이 이렇게 좋구나. 이거 그냥 피부에만 좋은 거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부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력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지치지 않고 좀 도와주는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프로글라바놀 C300이에요. 비타민 C와 포도씨 추출물이 있는데 이 포도씨 추출물뿐만 아니라 비타민 C가 이 혈관에 탄력을 주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혈관도 탄력을 잃게 돼요. 그 혈관을 따고 있는 근육 자체가 느슨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근육이 느슨해졌다라고 알 수 있는 게 음식 먹을 때 예전만큼 이게 턱이 반응이 좀 늦지 않아요? 이렇게 막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 밥 먹으면 여기가 자꾸 흘려요. 옛날에 안 흘렸는데 뭘 자꾸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먹고 이 턱 근육이 생각보다 이게 좀 많이 자라요.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좀 저린다던가 좀 운동을 하고 일어나 자고 이렇게 발을 떼면 좀 약간 찌릿찌릿해요. 이 혈관 건강이 굉장히 안 좋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도 운동이 되게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은 이 혈관 건강에 또 심장이 막 뛰잖아요. 이 혈관의 탄력을 막 복귀시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영양학적으로는 방금 말했지 바이오메가, 코키논, 그 다음에 프로글라바놀 C300으로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우리 콜라겐의 결합 조직의 주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부에도 좋지만 비타민 C가 이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 주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혈관 건강에는 프로글라바놀 C300 드시는 거를 네, 저희 대표 제품이죠. 헬스팩. 헬스팩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종합 비타민이면서 이 파이토케미칼에 해당되는 식물 영양소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슈퍼푸드잖아요. 이 슈퍼푸드를 다 챙겨서 드실 수 있어요. 일반 식단을 통해서. 못 챙겨요. 근데 그냥 한 포에 모든 30가지 영양소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했듯이 몸이 대사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대사를 높이는 핵심 원료가 바로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물 영양소,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이 종합 비타민은 저는 필수라고 봐요.
그리고 만약에 먹는다면은 어릴 때부터 유산균말즈 먹고 이제 좀 아이가 뭔가 타블렛을 삼킬 수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양을 조금 줄여서 뭐 체형에 따라서 반량으로 좀 줄이면서 이걸로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성장에도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헬스팩 먹고 키가 뭐 10cm, 뭐 20cm 컸어요 하시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누트리밀 먹고 키 컸어요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기초 영양을 굉장히 좋은 영양을 넣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피곤하잖아요. 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이 없기 때문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헬스팩은 식사와 함께 드셔도 되고 식후에 드셔도 되고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필수로 좀 드세요. 근데 단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지 마세요. 이게 너무 늦은 시간에 드시게 되면은 잠을 설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꿈속에서 계속 뛰어다녔으니까. 그래서 보통 권하는 거는 만약에 취침을 보통 10시, 11시에 하신다면은 이제 2시간 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11시에 주무세요? 저는 요즘 한 10시면 자요. 30가지 영양소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 기초 영양,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고 항산화 건강이라든가 뭐 뼈 건강, 면역 건강, 에너지 건강 너무나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셀리전스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인셀리전스를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인셀리전스의 기본 원리는 세포 안속 깊숙이 흡수력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먹어서 배출하는 게 아니라 세포 깊숙이 들어가서 이 세포가 정말로 충분히 잘 활용을 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유산의 동사적인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미국 특허까지 이렇게 영양제 중에 미국 특허받은 영양제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거의 유산화는 계속 끊임없이 좀 혁신적인 연구 개발을 하기 때문에 미국 특허까지 개발한 받은 획득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드렸잖아요. 프로바이오틱은 너무 중요해요. 100억 마리 이상이지만 이거를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좋은 영양소를 태워준다면 그 이상으로 번식을 해서 튼튼하게 심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은 꼭 드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그 프로바이오틱은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의 유산균을 사용을 했고요. 비피도박테리움과 라포카제이가 50대 50으로 요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단백질은 어떤 제품 제가 추천드렸죠? 네, 그 다음에 좋은 탄수화물 잡고 식이섬유는 FSS로 좋은 지방을 뭐 추천드렸죠? 바이오메가,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미네랄을 뭐 추천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올라반도 13대,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도 비타민에 들어가긴 해요. 유산균 뭐 추천드렸죠? 공부 열심히 잘하셨어요. 이렇게 좀 꾸준히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메타볼리즘 한 번 더 욕심을 낼게요. 네. 지방을 빼기가 쉽지 않아요. 이 나이살 빼기가 쉽지 않은데 메타볼리즘이 좋은 이유가 또 콜레스테롤을 또 다운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다운시켜주면서 항산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꼭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운동하기 전에 특히 먹는 게 메타볼리즘 꼭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비타민C도 좀 많이 챙겨 먹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은 그 정도 메타볼리즘 하고 너무 중요한 마지막이 있어요. 물이에요. 물 많이 드세요? 안 먹게 되죠. 이게 목마를 때 먹는 물은 정말로 내 몸이 SOS를 치는 거예요. 좀 마셔라 좀 이렇게. 근데 물을 안 마시면은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이 대부분 당이란 말이에요. 그 당이 혈액이 껄쭉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거기다 또 고기에 마블링된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럼 지방도 아까 말했듯이 덤프트럭이라고 했잖아요. 덤프트럭이 천천히 내 몸 배출을 안 하고 천천히 가면서 쌓이게 되는 형태예요. 근데 이 물을 안 드시니까 이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해지고 걸쭉해지고 끈끈해지고 우리 기름때 하면 끈끈해지잖아요. 그거만큼 내 몸 안에 이렇게 끈끈한 거예요. 때문에요. 그래서 물은요. 제가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수영장을 가면은 우리가 하나의 긴 관이잖아요. 관을 이렇게 있는데 미끄럼틀 같은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영장에서 미끄럼틀 탈 때 물이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살이 막 끌리죠.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음식을 먹었는데 물을 안 드신다는 얘기는 내 몸의 관을 이렇게 끄면서 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혈관에 아주 걸쭉하게 계속 끄면서 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은 기본적으로 1.5리터, 좀 체형이 크시면 2리터까지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정수기 물은 영양소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이제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식후에는 소화를 잘 도와줄 수 있는 허브트믹스. 여기에 이제 생약 성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페퍼민트, 생강, 계피, 민들레 뿌리, 감초뿌리. 특히 민들레 뿌리는 간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대사를 촉진해주는 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를 좀 촉진해주는 티를 좀 권해드리고, 당연히 카페인도 없고 설탕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저는 이 제품을 좀 추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 전해질, 그 몸에 있는 수분의 구조와 아주 거의 균일하게 맞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티브 미네랄 드링크 주스를 아마 지금도 드시는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걸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조금 필요하다면은 부스터C 600을 같이 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좀 충분히 드시는 걸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마무리를 했고요. 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